긴장도 되고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원오원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반쪽이 된 것 같아서 50으로 일단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뭐 Q&A 시간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백그라운드가 전공이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현재도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학부 전공은 이제 전자, 전기 쪽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하우스 시계열 DB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 창업자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예측이라거나 이런 쪽에 좀 원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멀티모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공부할지를 알아보는 그런 거를 목표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대략이라고 제가 앞에 좀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대충은 아니고 적당이라는 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그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 보면 이제 뭐 석박사 과정 있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현업에서 뭐 학부 졸업을 하시고 현업에서 그 개발자로 근무하시면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자, 그 학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일을 하면서 CS 쪽이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그 새로운 컨셉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추상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뭐 실제로 반도체에서 뭐 반도체가 어떻게 반도체인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OS 레벨에서 뭐 실제로 어떻게 뭐 태스크나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 스위치 되는지 이런 건 사실 뭐 알 수도 있지만 사실 뭔가 새로운 컨셉을 공부를 할 때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공부하다가 사실은 이제 헤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 AI 전공한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위쪽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레벨부터 조금 위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들을 목적으로 좀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직 10월이고 이제 한 2달 좀 넘게 남긴 했는데 올해를 좀 되돌아보면은 이제 되게 작성하면서 놀랐는데 챗GPT가 이제 나온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나온 다음에 사실 뭐 사람들이 되게 기다리는 것이 되게 일반화됐다고 앞에 허우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제 AI와 관련된 사용자층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게 되게 챗GPT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못하는 거 혹은 그 이상의 어떤 something new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현된 것들은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 20년, 뭐 25년 전에만 해도 길찾기만 해도 굉장히 큰 인공지능의 하나의 그런 분야 혹은 갈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길찾기가 사실은 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되게 뭔가 새로운 것일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못하는 거 앞으로도 당분간 못할 것이 인공지능이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바뀌었고 또 다른 하나가 뭐가 바뀌었냐면 AI 혹은 인공지능이 틀릴 수 있다. 혹은 틀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큰 사용자층의 그런 기대치를 낮춰준 되게 좋은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래서 한 2년, 3년 전 챗GPT가 나오기 전만 해도 생성형이라는 단어는 되게 금기시 됐거든요.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고객한테 혹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한테 어떤 걸 내뱉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에는 룰로 사실은 이제 뭐 톡식한 단어도 거르고 뭐도 거르고 여러 가지들 했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사용자들의 기대치가 좀 달라진 게 되게 저는 이 챗GPT 이후에 되게 좀 큰 변화 혹은 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AI 모시기라거나 생성형 모시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기대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PR 스크린샷을 떠왔는데 그 메타 라마 레포지토리에 보면은 처음에 이게 리서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라마가 그 웨이트를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는 밴드위스의 낭비이기 때문에 나는 토론토에다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전 세계로 이 라마의 웨이트가 퍼져나가고 이 다음부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리서처들이 주도하던 AI 모델 시장에서 디벨로퍼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제 생각에 그 4월 이전의 모델들이라거나 4월 이전의 어떤 레딧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다들 얘기하는 게, 내가 새로운 모델 만들었고 이게 어떤 데이터셋에서 벤치마크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와 라는 게 주로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의 말들이었다면, 이 웨이트들이 공개된 다음부터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긱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으면, 야, 내가 M2에서 돌렸어, M1에서 돌렸어, 퀀타이제이션 했더니 뭐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돌아가.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뭔가 이런 류의 모델들이 랩이라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되게 일반화된 시장으로 많이 퍼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2023년이 LLM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어떤 AI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치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리서처라거나 아니면 뭐 되게 닫힌 어떤 Q&A나 어떤 그런 리더보드 스코어 같은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어떻게 한번 가지고 놀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로 좀 바뀌어 나간 그런 시대가 이제 2023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다음은 이제 뭐가 될 거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되게 관심사겠죠. 앞으로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 프로덕트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에서도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챗GPT 혹은 GPT-4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 아까 뭐 2021년 이전에 뭐 그 학습된 자료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앱에서 이제 음성 인식으로 받아쓰기를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전에는 이제 이게 그 오픈 AI에서도 본인들이 가능은 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모델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는 사실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9월에 어떤 비전 입력이나 아니면 생성 같은 것들도 같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GDG라서 구글 걸 제일 먼저 앞에 넣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입력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글 바드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도비의 이제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모델도 뭐 이미지나 영상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뭐 어떤 영상에다가 뭐 얼굴을 조금 더 뭐 밝게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배경을 어떻게 좀 바꿔달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뭐 이미지라거나 영상들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3월에 GPT-4를 공개하면서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했지만, 실제로 서비스는 이제 9월에 GPT-4V라는 이제 테크니컬 페이퍼를 내놓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뭐 다리 3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랑 텍스트 입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하고 또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올해가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되게 뭐 많이 떴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뭐 말만 잘하는 모델이었다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에이전트라거나 툴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말도 잘하는 모델들 LLM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MM, 뭐 그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MLLM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긴 했었던 것 같은데, 멀티모달 LLM 혹은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는 그 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거 뭐 보거나 듣거나 하는 다른 것들도 같이 입력으로 받기도 하고 출력으로 내뱉기도 하는 그런 멀티모달 모델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많이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야, 듣기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존에 사실은 이제 음성 그 GPT 앱에서 이제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 말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 인식이랑 네, 이미지 인식이랑 OCR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고요. 혹시 저만 화면이 안 보여요? 예. 멀티모달이 중요한데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다음에 이제 뭐 하던 얘기를 좀 더 계속 진행을 하면은,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이제 멀티라는 뭐 앞에 적도는 되게 익숙하니까, 그럼 모달은 뭐냐? 모달리티의 약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달리티라는 거를 이제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지금 저만 보고 있기는 한데, 모달리티를 이제 양식, 양상 혹은 뭐 이제 이게 제가 그래서 구글을 검색을 해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결과가
뭐 의약품이 표적을 타깃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역시나 비전공자는 어렵구나, 모달리티가 뭐지라고 막 되게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래 그 오늘의 목표는 이제 대충이 아니라 대략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저희가 사과를 인식을 할 때 이제 사과를 뭐 초록색이다 혹은 빨간색이다 뭐 이렇게 색깔로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쪼갰을 때 뭐 혹은 물었을 때 아삭하는 소리가 난다 혹은 맛을 봤을 때 약간 시큼하면서 달콤하다 아니면 과즙이 있다 아니면 뭔가 애플파이나 이런 것들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식으로도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물이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을 할 때 뭔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저희가 관념들이라거나 뭐 데이터 형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일종의 모달리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데이터의 형태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글자거나 뭐 소리거나 아니면 시각이라거나 아니면 뭐 움직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저희가 데이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형태들을 하나하나의 이제 모달리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 형태를 입력으로 받고 혹은 출력으로 내보낸다 라는 거를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찾아봤을 때 대략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주얼이라거나 뭐 오디오리티, 뭐 리딩 라이팅, 뭐 키네스틱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모달리티의 종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혼자 봤던 것들을 다시 좀 보여드리면, 아까 여기까지 보셨죠? 네. 그래서 이미지 인식과 OCR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저희가 말을 했을 때 ASR 같은 걸로 이제 받아쓰기를 한 거랑은 다르게, 예를 들어 뭐 새가 지저귀는 소리라거나 뭐 사과가 아삭거리는 소리 혹은 박수 소리 이런 것들과 같은 이제 다른 소리들도 입력으로 받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모달리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제가 구글 검색을 했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사과에 대한 얘기.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달리티는 그냥 데이터의 형태, 포맷, 뭐 텍스트, 뭐 이미지,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멀티모달이라는 게 중요할까, 혹은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인공지능 혹은 뭐 AI 같은 것들이 되게 좀 뜰 때였는데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저희 팀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뭐 자동화 혹은 뭐 이제 그때 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혹은 뭐 RPA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텐데, 오토메이션.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왜 자동화가 꼭 기계한테 시켜야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냐. 그냥 사람한테 시켜서 내가 그 사람이 뭔가 매달 혹은 매일 혹은 매주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을 같이 해서 나한테 결과를 주면 그것도 자동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거든요. 농담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포맷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인지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더 사람처럼 뭔가 바뀌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은 좀 걱정 혹은 고민 뭐 이런 것들 될 때가 있는데, 그냥 뭐 잘 지냈어라고 했는데 응 혹은 뭐 안녕이라고 했을 때 텍스트만 가지고 정보를 판단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즐거운 건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이모티콘을 붙이기도 하고 뭔가 아니면 다른 액션들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AI 인공지능 모델도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환경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AI 모델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 옆에 이제 그 어르신들 이모티콘을 좀 넣어봤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되게 편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같은 나이대로 묶이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되게 익숙했던 세대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더 아날로그 기계가 더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전화기를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번호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아니고 돌려서 이제 전화를 거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더 사람 같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한테 일을 시켜서 자동화가 되듯이 뭔가 기계가 인식을 하거나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개요랑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예, 앞으로 3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처음에 보면은 다들 이거 하시죠. 이제 뭐 컴퓨터 비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어 만드는데 뭐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거 많이 하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얼굴 인식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직원이 만약에 1000명인 회사라 그러면은 1000명의 얼굴 다 집어넣고 예, 분류를 하기도 어렵고 뭐 클래스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좀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피처 익스트랙터로 이제 모델을 많이 쓰는데 클래시파이어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덴스 레이어 앞쪽에서 이제 피처를 그 인베딩 벡터 같은 걸 뽑고 이걸 가지고 유사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베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걸 앞에 붙여봤는데 결국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되게 큰 벡터 혹은 큰 차원의 데이터들에서 뭔가 의미 있는 특징을 갖는 이제 뭐 특정 차원의 숫자들을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4, 768에 되게 고해상도도 아닌 RGB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RGB 3차원이니까 한 230만 차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1000차원이나 뭐 몇백 차원 정도로 보통 인베딩을 뽑죠, 이미지에서. 이미지는 근데 조금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인베딩을 뽑거나 혹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뭐 워드2백 같은 것들을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벡터 공간에 가까이 있을 때 유사하고 멀리 있을 때 유사하지 않게 보통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베딩 벡터를 뽑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뭐 측정 기준 같은 경우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많이 쓰고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1일 때 가깝고 뭐 0일 때 멀고 뭐 유클리디안은 반대죠. 0일수록 거리가 가까운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인베딩을 만들게 되면은 되게 많이 보셨던 예제겠지만 이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차이나와 베이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와 그 수도에 대해서 이제 뭐 벡터 같은 것들 PCA나 TSNE 같은 걸로 차원 축소를 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예제 중에 뭐 퀸 빼기 킹 플러스 맨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벡터에서 연산이 돼가지고 뭐 우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빅과 비기스트 간의 거리가 뭐 스몰과 스몰리스트 간의 뭐 거리와 방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잘 얼라인된 인베딩들의 뭐 덧셈 혹은 뺄셈 같은 연산을 가지고 이제 관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 오른쪽 밑에 그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멀티모달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요즘에 되게 핫한 트랜스포머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제 첫 번째 어프로치는 멀티모달을 그냥 2개 이상의 싱글 모달로 보는 어프로치가 일단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떤 어텐션을 걸기 전에 이제 그런 인베딩된 픽처 벡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녹색과 보라색을 각각의 서로 다른 모달리티에서 뽑은 이제 그런 인베딩이라고 보시면은 2개 인베딩을 뭐 웨이티드 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컨캐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을 이제 뭔가 퀵커리 밸류로 이제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컨캐트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또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할 경우에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그냥 이제 이 표는 이제 왼쪽은 이제 모달리티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오디오 아니면 스피치 아니면 뮤직 아니면 뭐 비디오나 혹은 이제 RGB 데이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의 모달리티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결국 토커나이징이 가능하고 그 토커나이징을 인베딩을 해서 어떤 특정한 벡터 스페이스에 온라인만 시킬 수 있으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 2개의 모달리티에 2개 이상의 모달리티에서 나온 벡터들을 이제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에 온라인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뭐 ITM, ITC, ITR이라고 넣은 거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2개의 모달리티를 가지고 이제 뭔가 연산을 했을 때의 기준인데 뭐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뭐 매칭을 한다거나 콘트라스티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리트라이브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연산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각각은 이제 이미 뭔가 되게 잘 소타를 찍은 모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비전 같은 경우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이 이미지를 뭔가 되게 잘 이해하는 뭔가 임베딩으로 이미 비전 트랜스포머가 많이 학습이 된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이 많이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어떤 뭐 스케치라거나 뭐 아니면 소스 코드라거나 아니면 뭐 스피치에 대해서도 비슷한 모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쪽의 어떤 모델들을 좀 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거를 좀 날로 먹어보려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이 장표가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던 장표입니다. 뭔가 이제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시간을 좀 타임라인을 그려봤는데 오픈 AI의 클립이 사실은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이런 류의 접근으로서 사실 제일 크게 했던 거고요. 뭐 물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좀 트레디셔널하게 그냥 이미지랑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지고 뭐 RNN이나 뭐 LSTM 같은 거에 넣어서 이제 캡셔닝을 했던 시도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각각의 것들에서 뽑아가지고 뭔가 의미 있게 이제 붙여서 대량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모델은 클립이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가 이제 ALBEF라는 모델로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플립이나 슬립 이렇게 쭉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분야에선 세일즈포스가 의외로 되게 많이 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뭐 블립이라거나 인스트럭트 블립2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메타도 보면은 이제 뭐 이미지 바인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지금은 라바밖에 없는데 라바 1.5 같은 모델들이 이제 최근에 나와서 되게 좀 핫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뭐 화웨이 같은 쪽에서도 많은 모델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 모델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콘트래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의 약자고요. 인터넷에 수집한 이제 되게 대량의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쌍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롤링을 하면 보통 이미지에 이제 알트 텍스트가 붙어 있잖아요.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이제 대량으로 긁어가지고 했고, 이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류의 접근이 어려웠던 게, 사실 사람들이 되게 어노테이션을 다 달아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 쌍을 만들었는데, 그런 류의 접근이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뭐 싱클레어나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을 했던 것처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데이터를 이제 임베딩을 하고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로스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학습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하나의 배치 내에서 이제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로 이제 나눠가지고 학습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에 있는 첫 번째 단계와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코드가 이쪽에 있는데, 보시면 이제 위쪽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와 페어가 되어 있는 텍스트, 밑에는 이제 그 페어인 이미지 이렇게 두 개를 넣고 각각의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임베딩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임베딩은 사실 그냥 임베딩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기 오른쪽에 수도 코드를 보시면은 W_I 그 다음에 W_T라고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웨이트를 곱하고 이제 노멀라이징을 해가지고 프로젝션된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이제 임베딩을 뽑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임베딩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1, 2, 3 이미지의 1, 2, 3부터 뭐 n번까지, 텍스트의 1, 2, 3부터 n번까지 있을 때 각각의 여기 대각 행렬이 이제 각각의 자기와 맞는 페어이기 때문에 이쪽을 포지티브 페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 페어들을 네거티브 페어로 해가지고 그냥 학습을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돌리다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배치 사이즈도 중요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 잘 학습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세일즈포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모델 구조가 좀 참고하실 수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역시나 똑같이 인코더를 통과시켜가지고 임베딩을 뽑고,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셋과 그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셋을 가지고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여기 LM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뭐 캡션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VQA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하는 그런 모델들을 초기에 만들었고요.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이 뒤에 나왔던 블립이라는 모델은 요 ITC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텍스트 보시면 되고, 옆에 오른쪽은 뭐 이미지 텍스트 매칭,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서 집어넣고 그렇게 뽑은 임베딩, 그리고 텍스트에서 뽑은 임베딩을 가지고 콘트래스티브 혹은 매칭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쯤 되면은 이제 조금 볼만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블립2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구조고, 앞쪽에 이미지 인코더는 뭐 비전 트랜스포머를 쓰고, 보통 이제 뒤쪽에 LLM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플랜티파이브나 아니면은 뭐 인스트럭트 블립 같은 경우에는 뭐 비쿠나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보시면은 여기 둘 다 그 눈꽃 모양이 있듯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그 웨이트를 프리즈 시켜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큐포머라고 하는 애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대략 그냥 이해하기에는 이미지 인코더에서 뭔가 인베딩이 뽑히고, 그 다음에 그 뽑힌 인베딩을 큐포머라는 애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시켜주고, 그렇게 프로젝션된 그 인베딩은 결국 LLM의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되게 잘 그 LLM의 출력을 뽑는 그런 입력으로 만드는 벡터로 인베딩으로 이제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큐포머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블립2 모델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라고 나와 있는 건 논문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거를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이미지 인풋과 그 다음에 그 아웃풋만 가지고 한번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학습이 된 걸 가지고 이제 그 엔드 투 엔드로 이미지 인코더부터 LLM까지 하는 식으로 이제 불린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바인드가 나왔고요. 이건 이제 메타에서 나왔고, 사실 이 문장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One embedding to bind them all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사용을 한 게 이렇게 5가지고, 실제로는 6가지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죠. 지금 가운데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 쌍이 있는 애들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와 뎁스 데이터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와 히트맵 데이터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나 비디오랑 오디오가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IMU 데이터 셋이라는 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이 이제 이 7개의 예전에는 이제 그 멀티모달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모달리티들을 다 갖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든 데이터 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시도를 했던 거는 이미지랑 텍스트 쌍, 이미지랑 뎁스 쌍, 그다음에 비디오랑 오디오 쌍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데이터 셋들 간의 관계가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각각 그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온라인을 시켜가지고 이런 류의 그 크로스 모달리티 리트리버리나 아니면 인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아리스메틱, 그 다음에 오디오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 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논문에 나온 이제 그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들의 예시로 보시면은 여기 뭐 약간 그런 신부 그 결혼할 때 하는 신부의 그런 뭐라 그러죠, 이거 그 머리에 쓰는 그거에 박수 소리를 했더니 이제 뭐 그 이미지 리트리버리 이제 뭐 결혼식에 하객들이 뭔가 나온 그런 이미지가 리트리버리 됐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과일들에다가 뭔가 이제 그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했더니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수원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개가 짖는 소리와 그 다음에 뭐 바다의 어떤 그런 파도 소리 같은 걸 했더니 뭐 이런 이미지를 리트리버를 해줬다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모달리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생성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 모델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트 블립에 보면 논문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그냥 어떤 활용 사례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이것들이 이 인스트럭트 블립이라는 모델이 활용했던, 그리고 블립2 모델이 활용했던 이제 데이터셋들을 보여드리면은,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그런 비전 랭귀지 모델이나 아니면 멀티모달 모델에서의 그런 태스크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주얼 리즈닝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 캡셔닝, 아니면 비주얼 QA,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이미지를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주고, 뭐 리딩 컴프레션 같은 거, 그래서 뭐 표 같은 거 보고 뭔가 Q&A 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런 메뉴판 같은 거에서 뭐 메뉴와 가격 같은 것들을 뭐 더해 본다거나, 이제 그런 류의 태스크들이 일단 다 가능해요.
했다라고, 그리고 성능이 잘 나왔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 그 GPT-4V를 가지고 이제 했던 논문에 나오는 예시들인데, 실제로 이제 요 빨간색은 좀 틀린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이미지 1과 이미지 2를 가지고 어떤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점을 세 가지를 이제 알려달라고 했을 때 어쨌건 그 다른 부분을 잘 찾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보시기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 것들이 이제 보면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얼굴에 여기 보면은 눈이랑 눈썹 같은 게 달렸잖아요. 그거를 그 입이랑 그 이빨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얼굴이라는 것도 인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점도 인식을 했는데 그게 모양새가 조금 더 입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입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되게 이런 GPT-4V가 그 GPT-4 비전이 이런 류의 태스크들을 되게 잘 하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산업 쪽에다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은 뭐 이런 나사의 뒤쪽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냐, 스크류 드라이버의 볼트인데 이 볼트가 이제 다 헤드가 이제 뭐 나갔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차에 구겨진 부분, 차 사고가 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인데 처음 사진을 놓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헬멧 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라고 하면은 8명이 있고 8명이 다 헬멧은 들고 있기 때문에 8명이 다 헬멧을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프롬프트를 조금 이제 그 바꿔서 그러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헬멧을 쓰고 있거나 쓰지 않고 있을 때 이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각각의 이미지들로 이제 사람을 하나씩 잘라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마다 이게 헬멧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8명 중에 5명이 헬멧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충분히 잘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프롬프트에서 조금 더 뭔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게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로서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제 물건을 자동으로 뭔가 그 계산을 해주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이 이미지에서 어떤 물건들이 바스켓에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잘 체크해라라고 하면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각각의 제품들의 이미지를 프롬프트에다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들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들을 봤을 때 너가 이 장바구니에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되게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더라라는 류의 어떤 활용 사례, 응용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사례들 중에 어떤 보험 쪽에서 보험 처리를 할 때 차 사진이라거나 이런 걸 찍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은 뭐 이제 너가 이런 그 카 데미지의 그런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뭐랄까 보상과 직원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런 류의 자동차 보험을 처리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 되게 잘 판단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집 사진을 주고 너가 이제 그런 홈 로봇인데 그 냉장고에서 뭔가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상황 너가 지금 볼 수 있는 홈 로봇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너가 다음 액션을 뭘 취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끝까지 가서 이제 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미지를 다시 준 게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주고 똑같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하겠다 뭐 더 가겠다라고 여기 왼쪽 이미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끝에 조그마하게 냉장고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냉장고인 것도 잘 알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뭐 더 앞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로보틱 암을 사용해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요청받은 것들을 내가 이 냉장고에서 꺼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LLM에서도 그랬듯이 GPT-3에서 3.5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뭔가 이제 뭐 그 파라미터의 수가 커진다거나 이러면서 되게 이머전트한 어떤 기능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런 LLM에서도 똑같이 있었듯이 그 멀티모달 모델에서도 이제 그런 툴들을 사용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또 가능할지에 대한 예시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재난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이 어디서 찍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제 현장인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뭔가 빙 이미지 검색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만들면 이거를 뭐 터키의 진도 6.6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진이다라는 것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 뒤에 지금 제가 이미지를 더 넣지는 못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이게 그 Done of LMM이라는 논문에서 그 GPT-4V의 이제 성능이나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좀 본 논문인데 되게 길어요. 한 160, 7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어쨌건 각각의 섹션들에서 이제 뭔가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설명들을 해주는데 앞에서 봤던 요런 이미지를 주고 툴을 사용하게 만들어가지고 너가 여기서 각각의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미 뭐 모델을 썼는지 아닌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너가 뭔가 해봐라고 외부 도구를 사용해서 해봐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 이미지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이미지 패스를 뜯어내고 그 이미지 패스에서 똑같이 리즈닝을 해서 이제 뭐 사람들마다 헬멧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의 몇 명 중에 몇 명이 헬멧을 쓰고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 잘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걸 그 예시로 넣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제가 10분까지 맞죠? 네, 그래서 3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멀티모달 모델이고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구현이 각각의 싱글 모달에서의 뽑은 인베딩을 가지고 같은 벡터 스페이스에 온라인을 잘 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미지 입력들을 이해하거나 혹은 뭐 출력을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그럼 더 다른 것들을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저께 그 아답트라는 데서 이제 그 페리시몬에 이어서 푸유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아직 모델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까랑은 좀 다른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이미지를 패치로 뜯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냥 텍스트를 같이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입력할 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에다가 집어넣고 뭔가 데이터를 뽑았는데 성능이 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새로운 좀 접근 방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앞쪽에 나온 올해 한 6월 정도 중순쯤에 나왔던 이제 서베이 논문인데 그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했던 논문이 있어서 이제 이것도 제가 오른쪽 밑에다가 다 아카이브 링크를 걸어놔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다 이 논문에서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2, 3주 전에 아마 되게 3주쯤 전에 되게 좀 SNS에서 핫했고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길지만 어쨌건 한 번쯤 볼만한 그래서 이제 GPT-4V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가능하고 어떤 태스크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이제 종합적으로 본 논문인 그 페이퍼인데 이거는 한 번쯤 보시면 멀티모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썸 레포지토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썸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레포지토리도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까지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 다 켜. 얘들아, 불 다 켜.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시간이 딱 1분 남았거든요. 딱 하나의 Q&A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Q&A 발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저기 계시는군요.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모달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미지 바인드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은 다양한 멀티모달리티를 이미지로 묶어가지고 좋은 성능을 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모달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뭐 기존의 슈퍼바이스 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그런 모달리티를 쓰는 것보다 뭐 이미지 바인드에서는 그 여러 개를 결합해가지고 오디오 분야에서 소타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 질문은 이런 멀티 모달리티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의해 가지고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티모달을 씀으로써 사실은 기존에 하던 태스크의 성능을 더 높이는 거는 사실 멀티모달이보다는 크로스모달이라는 태스크로 좀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지 바인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처음 보는 데이터셋들이 좀 있었거든요. IMU도 그렇고 뭐 서멀 데이터도 그렇고 그다음 데스 데이터도 있어서 사실은 왜 이거를 메타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얘네가 퀘스트 디바이스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퀘스트 디바이스 만들 때 사실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외부엔 없고 이제 이 내부에만 보니까, 근데 이 퀘스트라는 기기에서 또 센서를 했을 때 바깥에 이제 어떤 뎁스라거나 아니면 바깥에 서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퀘스트를 썼을 때 사용자에겐 보이지 않지만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이제 이 이미지 바인드나 이런 것들에서 연구해서 아마 그런 내부에서 검증을 하고 싶었던 가설은 그냥 이런 멀티모달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서 뭔가 만들고 있는 제품, 이제 퀘스트 같은 제품이나 이런 VR 기기들에서 뭔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왜냐면 사용자들이 지금 내가 뭔가 보거나 듣는 거 외에도 이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 내부의 어떤 VR 환경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미지 바인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